시각상과 촉각상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시각상은 밑에다가 이렇게 쓸 거예요. 뭐라고? 보는 대로 그리기. 보는 대로 그리기. 촉각상은요, 아는 대로 그리기. 그리고 촉각상 옆에다가 쓸 거예요. 뭐라고 쓸 거냐? 개념상이라고 쓸 거예요. 자, 시작해 봅시다. 읽기 목적과 읽기 과정에 따라 읽기 방법을 점검할 수가 있다. 이 글의 종류 설명문이거든요. 뭔가를 알려주는 건데 뭐를 알려주나 정보를 찾아가는 게 중요할 겁니다. 읽기 목적을 고려하여 자신의 읽기 방법을 점검하고 조정할 수가 있다. 이 글을 읽기 전에 나는 이 글을 어떻게 읽어야겠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어. 근데 읽다 보니까 내 전략이 잘못됐네? 중간에 고칠 수 있다고. 밑으로 내려갈게요. 소단원 지식 넓히기, 읽기의 특성과 가치, 읽기의 원리, 읽기 활동에서, 읽기 과정에서의 활동이라고 나와 있는데 실제로 중요한 거는 이 정도? 읽기 과정에서의 활동. 읽기 전에는 이해를 더욱 넓고 깊게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말 중요한 거 아니야? 밑에 읽기 전에는 읽기의 목적을 확인하고 배경 지식을 활성화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목차 같은 거 보면서 읽는 중에는요, 숨겨진 내용이나 집필 의도를 추론하고 이걸 왜 썼을까? 내용의 사실성, 타당성 등을 판단하기. 이거 과연 맞는 얘기인가? 생각해야지. 마지막 읽은 후에는요, 요약하고 중심 내용이나 주제 등을 파악하고 여기 읽기 전에 혹은 읽는 중에 가졌었던 의문점을 해결하러 가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40페이지 크게 볼 거 없고요. 41페이지 또 역시 볼 거 없고 야호! 그러면 순식간에 42페이지 넘어가는 거지.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여기에서부터는 이제 본문에 실제로 중요한 얘기가 나오고 있죠. 시각상과 촉각상은 그림을 그리는 두 가지 방식과 미술의 의에 대해 설명하는 글입니다. 그림을 그리는 두 가지 방식, 미술의 의의 1번, 2번 두 가지를 설명할 거구나. 그러면 이 글을 읽고 책 딱 덮었을 때 1번, 2번에 대해서 내가 답할 수 있으면 되지. 이 글을 읽으며 글을 읽는 목적과 읽기의 과정에 따라 다양한 읽기 방법을 적용할 수 있음을 이해하고 글을 읽을 때 스스로 적절한 읽기 방법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재미로 읽는 소설책 펴놓고 막 꼼꼼하게 읽을 거 아니잖아요. 수행평가하고 발표 준비하려고 해서 자료를 찾아서 읽는데 어떻게 대충 읽고 그러지는 않을 거잖아. 읽기 방법, 전략은 선택해서 읽어야 한다. 읽기 목적을 고려하여 읽기 방법을 점검하고 조정합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단어는 누구예요? 요거예요. 읽기 목적을 고려해야 한다. 내가 이 글을 왜 읽고 있는가? 자꾸 생각하면서 그 목적 달성을 위해 글을 읽어야 한다. 한눈에 보는 제재, 설명문이라고 나와 있고요. 설명문의 목적은 뭐예요? 설명을 함으로써 이 글을 읽고 있는 독자들의 무엇을 이해를 목적으로 하는 글, 그걸 설명문이라고 하죠. 미술의 초상갈래, 사람 얼굴 그린 거에 대한 표현상 특징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를 역시 지식이나 정보를 객관적으로 전달. 인식과 사유를 표현하는 예술로서의 미술의 의의를 설명합니다. 밑줄 치고 외우는 말이에요. 인식과 사유를 표현하는 예술로서의 미술. 미술의 목적은 뭡니까? 인식과 사유를 표현하는 겁니다. 글의 성격은요, 설명문이니까 해설적 풀어서 설명해 줘야 되겠고 다양한 예를 들 거예요. 옆에 43페이지 보시면 그림 나와 있고 우르비노 대공부부 피에로 델라 프란체스카 1472년 무렵이라고 해서 이런 애들이 예시가 되는 거겠지. 측면상과 정면상, 시각상과 촉각상 등
생소할 수 있는 표현 방식을 이해하기 쉽게 관련 있는 미술 작품을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제재는요, 시각상과 촉각상인데 방금 아까 제목 옆에서 썼던 거, 시각상은 보이는 대로, 촉각상은 아는 대로 그리는 것이다. 주체가 본 그대로 나타내는 시각상, 본 그대로 시각상. 사물의 객관적 형태나 모양에 대한 인식을 나타낸 촉각상, 아는 대로 그리는 촉각상의 개념과 사례를 제시하여 미술의 의의를 설명합니다. 주제는요, 언제나 중요하니까 항상 별표죠. 인간의 인식과 사유를 표현하는 예술로서의 미술. 오늘 집에 가시기 전에 요 말만큼은, 문장만큼은 좀 외우고 가자라는 거지. 미술은 보이는 것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 뭐라고요? 미술은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아는 것을 전달하는데 그 기능이 있다. 아는 것을 전달한다. 아, 그러면 촉각상이 근본적인 미술의 기능이 되는 거구나. 이 이야기죠. 밑에 나와 있는 이주연 씨 패스. 효과적인 글을 읽기 위해서 독자가 지녀야 할 태도 또 나오죠. 읽기 목적 분명히. 정보를 종합하고 배경 지식을 점검하고 의미를 재구성, 정리하면서 읽으시라고. 읽는 상황에서도 읽기 방법을 조정합니다. 이 문장은 빨간색 밑줄. 읽으면서 내가 잘못됐다 싶으면 중간에 고칠 수 있어야 돼. 읽기 과정에서는 물론 다 읽은 후에도 추론한다. 글을 읽기 전에 여기도 빨간색 밑줄. 글을 읽는 목적, 특성, 형식, 내용을 미리 살펴봅니다. 됐을까요? 옆 페이지 본문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시각상과 촉각상, 보이는 것을 그릴 것이냐 아는 것을 그릴 것이냐. 우린 이제 또 거꾸로 갈까? 보이는 것을 그린다. 밑에다가 바로 위에 있지만 써봅시다. 시각상 끊고 아는 것을 그릴 것이냐 촉각상. 그리고 촉각상 말고 제가 원래 한 마디 더 써드렸죠? 뭐라고? 개념상. 아는 대로 그릴 것이냐 촉각상 개념상. 이렇습니다. 파리예요. 몽마르트 언덕 가본 적 있어요? 네, 한 번쯤은 가보세요. 파리의 몽마르트 언덕에는 화가들이 진을 치고 있는 곳이 있다. 테르테르 광장이다. 테르테르 광장이다. 이곳의 화가들 중에는 검은 종이를 오려서 관광객의 얼굴을 만드는 작가도 있다. 우리 어디 유원지 가면 돈 내면 초상화 그려주잖아. 이 아저씨한테 돈 내면 검은색 종이를 이렇게 잘라서 붙여. 그리고 내 옆모습을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해줘요. 이렇게 검은색 종이로 이렇게. 검은 종이를 오려 관광객의 얼굴을 만드는 작가도 있다. 그의 작품은 죄다 옆얼굴만 담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자, 앞 얼굴을 그리면 그냥 똑같아. 사람 다른 건 얼굴 형태랑 크기랑 머리카락 모양밖에 없어. 근데 옆모습을 그리면 어떻게 그 사람의 모습을 더 잘 알 수가 있지. 죄다 옆얼굴만 담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정면 얼굴을 실루엣으로 표현하면 눈, 코, 입의 생김새를 알 수가 없고 머리 모양에 따라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 옆 얼굴을 그려야 뭐라고 옆에 씁시다. 그 사람의 특징이 잘 드러나니까. 그 사람의 특징이 잘 드러나니까. 이 정도로만 써놓을게요. 옆 얼굴을 그려야 그 사람의 특징이 잘 드러나니까. 이렇듯 대상의 측면 이미지를 표현한 걸 프로필이라고 한다. 앞으로 단어 뜻 나오면 무조건 네모칠 거예요. 프로필, 대상의 측면 이미지를 표현하는 것. 당신 프로필이 뭐예요? 몇 년도에 태어나서 언제 무슨 고등학교 가고 언제 또 몇 년, 몇 월, 며칠에 무슨 대학교 가고 이런 게 프로필 아닌가? 한 사람의 성품이나 양력에 대한 단평을 프로필이라고 보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여기에서 요만큼 괄호. 미술에서의 프로필은 그렇지. 그냥 일반적인 프로필 중요한 거 아니야. 미술에서의 프로필은
사람의 정면이 아니라 측면을 묘사함으로써 인물의 핵심적인 특징을 뽑아낸 그림을 가리킵니다. 그것을 뭐라고 한다? 프로필. 프로필은 어디의 이미지? 측면의 이미지. 측면의 이미지를 그려내서 그 사람의 특징을 드러낸 것 프로필. 서양에서는 중세 말에서 르네상스 무렵 이런 프로필 초상화가 많이 그려졌습니다. 재밌는 사실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양에서의 프로필 초상화가 거의 발달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동양, 특히 중국에서는 정면상이 대상의 인품과 특징을 압축적으로 전해주는 대표적인 초상 갈래였습니다. 그러면 옆에다가 슬쩍 이렇게 씁시다. 뭐라고? 서양 대 동양. 서양에서는 측면을 그렸고 동양에서는 정면을 그렸고 측면을 그린 그림을 프로필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프로필을 그린 이유는 뭐예요? 밑에다가 이 말 꼭 쓰셔야 돼요. 그 사람의 핵심적인 특징을 드러내기 위해서 핵심적인 특징을 드러내는 프로필, 측면을 그렸고 동양에서는요. 뭐라고요? 아직은 나오지는 않았네요. 여기 있죠? 인품과 특징을 압축적으로 전달해 줍니다. 그럼 또 옆에다 써야지. 동양 밑에다가는 인품, 특징을 정면이 더 잘 드러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요. 동양과 서양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내용 전개 방식 대조하면 되겠죠. 서양에서도 정면상이 그려지지 않은 건 아니지만 빈도로 보면 중국보다 한참 떨어집니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할까? 어머, 설명문인데 자기가 물어보면은 어떻게? 설명문에서의 물어본다 물음표 있으면 거의 열의 열은 뭐라고 쓰시면 돼요? 이 글을 읽고 있는 독자의 관심을 유도합니다. 독자의 관심을 유도해 줍니다. 이 정도로 확인해 놓으시면 되겠죠. 밑에 보시면 알겠지만 사람 얼굴을 어떻게 옆 얼굴로 그려놓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옆에다가 체크할까요? 두 개의 프로필. 얼굴의 형태를 잡는 데 좋습니다. 하지만 공간과의 관계를 애매하게 만드는 측면도 있어요. 이라고. 하지만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 나오는 이야기는 바로 이런 애들이죠. 얘네들 읽기 전에 이 글을 읽는 목적이 무엇인가? 제목을 보니 이 글은 그림을 그리는 두 가지 방식에 대해 얘기할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일은 요거예요. 읽기 전에는 읽기 목적을 확인한다. 제목을 통해 전개될 내용을 예측한다. 다음, 읽는 중에는 서양에선 측면상, 동양에선 정면상을 그렸어. 왜 이런 차이가 날까? 읽으면서 질문을 만들면서 읽고 질문을 만들면 끝인가? 아니지. 그 답을 찾으며 읽는 겁니다. 읽기 전략인 거지. 이렇게. 옆에 나와 있는 거 실루엣으로 옆 얼굴을 표현하고 프로필에 이미 읽기 전에 하는 과정 됐습니다. 밑으로 내려오셔서 이제 글의 처음 단계 내용이 정리된 거 보러 갈게요. 서양에서는 우리 이미 다 체크한 겁니다. 프로필 초상화를 많이 그렸고요. 동양에서는요. 정면상이 대표적이었습니다. 라고 확인해 놓으시면 됩니다. 옆에 나와 있는 꼽사리 문제는 이따 푸실 시간 따로 드릴 거예요. 다음 페이지. 오, 이 네바문 이 아저씨 엄청 유명하지. 자, 살펴볼게요. 미리 그리기 전에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 요렇게 쓱 표시를 해서 얼굴은 측면, 또 요렇게 쓱 해서 눈은 정면, 다음 또 요렇게 화살표해서 가슴은 정면, 가슴은 정면, 다음 또 요렇게 쓱 해서 다리는 측면,
그리고 옆에다가 하나 더 쓸 거예요. 뭐 이러한 자세가 해부학적으로는 불가능한 자세다. 하지만 여기에 등장한 인물의 특성을 잘 드러낸다. 자, 그러면 질문. 여기에 나와 있는 늪지로 사냥을 나간 내반문 이 그림은 시각상이야, 촉각상이야? 눈에 이렇게 보일 리가 없잖아요. 그렇지. 그럼 옆에다가 써야지. 촉각상. 괄호 열고 한 번 더. 개념상. 이라고 쓸 거예요. 이 그림을 보면서 여기 그냥 다른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 있죠. 이게 전부 다 보석을 갈아서 염료로 쓴 거거든요. 엄청 비쌌다고 하더라고. 이집트에서 나는 광물이 아니야.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서 이거 다른 문명과 교역을 하고 있었구나. 비싼 걸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와 이집트 돈 엄청 많았나 보다. 그런 걸 이제 짐작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여기에 그려져 있는 거 얘네들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종이 파피루스고요. 종이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새 사냥을 하고 다녔었구나 라는 것들 뭐 정도 확인할 수가 있다. 그 정도. 밑으로 내려올게요. 동물의 이미지를 덜 그려보자. 여러분들이 그릴 때 앞면과 옆면, 윗면 가운데 어느 면이 먼저 떠오르는가? 자, 먼저 말 그려보세요 라고 하면은 대부분은 거의 이렇게 그리지 않나? 이렇게 옆에서 본 거 그리지 않나? 말은 일반적으로 옆에서 본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물고기는 어떻습니까? 물고기 그려보세요 하면은 대부분 이렇게 옆에서 본 거 그릴 텐데. 다음 도마뱀 그려보세요 라고 하면 도마뱀 어떻게? 도마뱀 이 도마뱀 진짜 도마뱀 써놔야 돼. 이말년처럼 도마뱀을 그릴 때는 보통 어떻게? 위에서 본 그림을 그리지 않나? 도마뱀을 그리면 위에서 본 이미지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이렇듯 동물을 떠올리다 보면 제일 먼저 떠오른 면이 하나씩 있습니다. 우리의 머릿속에 각인된 전형으로서 말입니다. 몇 군데다가 색깔 칠할게요. 어디에다 색깔 칠할 거냐? 동물의 이미지. 제일 어느 면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 하나씩 있습니다. 각인된 전형으로서. 역시 말은 옆에서 그리는 거지. 그런 딱 전형적인 그 측면, 전형적인 면이 있대. 사람은 어떤가? 왠지 여기까지 이렇게 물어보면 사람은 좀 다를 것 같죠? 사람은 어떤가? 사람은 다른 동물과 달리 두 개의 경쟁적인 이미지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두 개의 경쟁적 이미지 동시에 가지고 있다. 여기에서의 두 개의 경쟁적 이미지는 뭐겠어요? 그렇지. 정면하고 측면이지. 정면, 측면.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그려보세요 라고 하면은 정면에서 그린 사람들도 있고 옆모습을 그리는 사람들도 있고 이렇지. 고대 이집트 벽화가 이것을 잘 보여줍니다. 대형 박물관이 소장한 늪지로 사냥을 나간 네바무는 얼굴과 다리는 측면에서 본 모습, 가슴과 눈은 정면에서 본 모습을 그린 겁니다. 아까 제가 본문 읽기 전에 미리 써드렸어요. 이렇게 해부학적으로 불가능한 구성 혹은 자세이지만 고대 이집트 벽화는 대부분 이런 식으로 그려졌습니다. 이 혼합 형식은 체크, 혼합 형식. 어떤 혼합 형식? 측면과 정면을 동시에 그린 것. 인간의 부위에 따라 앞면이 먼저 떠오르기도 하고 옆면이 먼저 떠오르는 존재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네 발로 걸어 다닐 때에는 아마 옆면이 대표적인 이미지 면이었겠지만 다른 네 발 짐승처럼 진화에서 두 발로 걸어 다니면서 가슴과 배가 드러나 옆면과 앞면이 동시에 대표적인 이미지 면이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전형적인 면이 두 개가 된 겁니다. 넘어가기 전에 오른쪽 여기 볼게요. 우리는 읽는 중에 뭐 해야 합니까?
우리는 읽는 중에 늪지로 사냥을 나간 네바몬에서 얼굴 다리는 측면, 가슴 눈은 정면으로 혼합한 이유는 뭘까? 읽는 중에 우리는 질문을 만들면서 읽습니다. 읽는 중에 우리는 대표적인 이미지면을 그리다 보니 그렇게 된 거구나.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며 읽습니다. 오해할 수 있어요. 읽는 중에 질문을 만드니까 답을 찾는 건 읽고 난 후에 하나 착각할 수 있는데 그거는 아니다 라는 것들. 그래서 오른쪽으로 와서 다시 한번 볼게요. 뭐라고? 우리는 읽는 중에 질문을 만들고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면서 읽는다 라고요. 옆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정면상이나 측면상은 이 가운데 어느 하나를 선택해서 그린 겁니다. 서양에서 프로필이 많이 그려진 것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프로필 밑에다가 뭐라고 쓸 거지? 측면. 서양에서 프로필이 많이 그려진 건 백인과 흑인의 경우 해부학적 구조상 옆에서 볼 때 얼굴 특징이 더 뚜렷이 드러난다. 형태의 포치 무슨 뜻이에요? 넓게 늘어놓는다에 유리해서 정면상보다 얼굴의 재현이 쉽다. 고대 로마에서 주하에 동전에 황제의 얼굴을 새길 때 측면상을 새긴 전통이 있었다 라는 것이 착용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프로필이 많이 그려진 이유 1, 2, 3 요 정도 있는데 굳이 외워놓지는 않고 그냥 프로필이 많이 그려진 이유가 하나, 둘, 셋 열거되어 있군. 그것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밑으로 내려와서 읽는 중에는 그렇죠. 단어들 있으면 궁금하죠. 자료를 찾으면서 읽을 수 있지. 밑으로 내려가서 가운데 1, 그러니까 44페이지에 나와 있는 단락에서는 혼자서 물어보고 대답하고요. 예시를 들었습니다. 라고 확인해 놓으면 되겠지. 그러면 나중에 놓칠 수 있으니까 옆에다가 미리 쓸 거예요. 뭐라고? 단락 옆에다가 요렇게 문답법 쓰여 있어요 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어디에 있을까? 말 어디가 있냐? 말, 물고기, 도마뱀 예를 들어서 있죠? 하나 더 씁시다. 예시. 그리고 늪지로 사냥 나간 네밤은 또 옆에다가도 예시 요렇게 하나 더 써놓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겠어요? 라 단락에 쓰인 내용 전개 방식과 비슷한 거 찾기 1, 2, 3, 4, 5번 예시 들어간 거 찾으면 됩니다. 자, 이제 또 다시 옆 페이지로 와서 마무리 여기 중간 하러 갈게요. 사람의 대표적인 이미지면은 측면과 정면을 동시에 갖는다. 서양의 초상화에서는 측면을 선택한 프로필이 발달했다. 이 정도 확인하시면 됩니다. 됐을까요? 밑으로 내려오자. 가운데 2. 선생님 제목에 나와 있는 시각상과 촉각상 아직 한 번도 안 나왔는데요. 이제쯤 나올 때가 됐겠지. 시작해 볼게요. 이렇듯 인간이 두 개의 경쟁적인 이미지면을 동시에 가진 까닭에 끊어 정면상과 프로필 외에 동서양 모두 이 둘을 한꺼번에 나타내는 부분 측면상을 발달시켰습니다. 부분 측면상에다가 체크. 그리고 이렇게 쓸 수가 있겠는데 뭐뭐한 까닭이 앞에는 원인이고 뒤에는 결과죠. 그럼 위에다 쓸 수 있겠네. 뭐라고? 인과 원인과 결과가 쓰여져 있습니다. 또 헷갈리고 빠뜨릴 수 있으니까 봐달라 옆에다가 뽑아서 인과 이렇게 하나 더 써놓을게요. 부분 측면상 어떤 부분은 측면이고 나머지는 정면을 그립니다. 뭐 그런 뜻이겠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앞에서 보았듯 고대 이집트 벽화의 경우 그런 자연스러운 방식이 아니라 오케이
정면과 측면을 신체 부위에 따라 편의적으로 봉합하는 방식. 그렇지. 마치 느낌이 이렇게 사람 잘라서 앞으로 해서 붙여놓고 사람 다리 잘라서 옆모습을 이렇게 붙여놓고 그냥 그런 느낌이라는 거지. 인간의 두 가지 면을 동시에 나타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또 다른 색깔로 체크할까요? 고대 이집트 벽화 인간의 두 가지 면을 동시에 나타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럼 또 옆에다가 써야지. 뭐라고? 물어보고 대답하는군. 문답법 쓰였군.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일단 대부분의 벽화가 무덤 벽화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덤 벽화? 무덤이랑 두 가지 면이랑 뭐가 중요한데요? 무덤 속의 주인공은 내세, 죽고 난 다음 세상에서도 이승에서와 마찬가지로 사냥하고 잔치를 벌이며 살 것이다. 체크. 고대 이집트의 영혼불멸 사상. 죽으면 끝이 아니야. 죽으면은 다른 세상에서 살 거야. 부활할 거야. 이승에서와 마찬가지로 사냥하고 잔치를 벌일 것이다. 그런데 주인공이 자연스러운 부분 측면상으로 그려지면 원근 표현에 따라 사지 중 일부가 작게 그려지거나 아예 안 보일 수가 있다. 멀리 있거나 다른 것에 겹쳐져 있어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그 부분이 실제로 작거나 없어서 그렇게 볼 수도 있다. 사냥을 하면서 창을 던지는 사람을 정면에서 그릴 건데 이렇게 하고서 팔을 이렇게 해서 창을 들었다라고 하자고. 그러면 이 사람한테는 이 부분이 없는 거야. 팔이 이렇게 그렸어. 그러면 이 팔이 어떻게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라는 것이. 다시 태어났는데 팔이 없어.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지. 그래서 팔다리를 다 갖춰서 그려준다. 이집트인이 보기에 그러한 염려를 준다라는 것 자체가 문제다. 자칫하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는데 작은 팔을 가지고 사지 가운데 하나가 없이 내세를 살아간다면 얼마나 불편하겠는가. 사자를 배려해서 다음 세상에 태어났을 때 불편하지 말아요. 이래서 그렇게 그려놓은 겁니다. 괜찮나요? 네. 오른쪽 볼게요. 우리 읽는 중에 뭐 하지? 고대 이집트인들은 영혼불멸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던데 이집트 벽화가 그것과 관련이 있나 보구나. 배경 지식을 활용한다라고요. 고대 이집트인들은 영혼불멸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던데 꼬불꼬불 밑줄. 이게 배경 지식. 이런 거겠죠. 괜찮나요? 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오른쪽 이집트 벽화에서의 특이한 점, 고대 이집트 벽화의 특이한 점, 신체 부위에 따라 편의적으로 봉합했다. 정면상과 측면상을 동시에 나타냈다. 원근 표현에 따라 사지의 일부가 작거나 안 보이게 그려지지 않도록 했다. 사지 전부를 표현했다. 가려지는 부분이 없이. 밑에 우리는 읽는 중에 뭐 하고 있었죠? 자료 찾으면서 읽었고요. 배경 지식 활용하면서 읽었었죠. 근데 오해하면 안 돼. 모든 사람을 또 다 이런 식으로 그린 거는 아니야. 모든 사람을 다 이런 식으로 그린 거는 아니야. 고대 이집트인들에게 인체의 일부를 작게 그려놓은 것은 원근법에 따른 불가피한 시각적 표현이 아니라 괄호 요만큼 괄호 인체의 일부를 작게 그린다라는 건 이집트인들은 뭐라고 생각했어? 실제 크기를 줄여버리는 것이다. 그건 불균형이고 파괴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들의 그림은 기본적으로 시각상이 아니라 촉각상의 토대를 둔 것이기 때문이다. 체크해야 되겠네요. 고대 이집트인 촉각상. 고대 이집트인들은 촉각상으로 그리는 겁니다. 개념상으로 그리는 겁니다.
자, 이제 나왔죠. 촉각상이란 누가 봐도 단어 뜻 설명해 주겠다 이거지. 촉각상 네모. 촉각상이란 촉각적 경험이 가져다주는 이미지이다. 며칠 전에 너무 가슴 뭉클한 그런 기사를 봤었는데 그 눈이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들이 다니는 고등학교가 있었는데 졸업 앨범이 이 사람 얼굴이더라고. 이렇게 손으로 만질 수 있게. 졸업 앨범을 그렇게 만들었더라고. 사진 앨범이 사진이 아니라 석고상 같은 걸로 이렇게 사람의 형태를 그려놨더라고. 되게 가슴 뭉클하더라고요. 이렇게. 요즘 왜 이렇게 눈물이 많아지는지 몰라.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그렇죠. 언제나 마음은 청춘이지. 촉각적 경험이 가져다주는 이미지다. 이를테면 동일한 종류의 사물이 앞뒤로 떨어져 있어서 한 지점에서 볼 때 크기가 달라 보여도 어떻게 해요?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똑같은 택배 박스야. 택배 상자야. 똑같은 거. 눈앞에 있을 땐 이만하지. 똑같은 택배 상자 멀리 놔두면 어떻게? 조만하게 보이죠. 한 지점에서 볼 땐 크기가 달라 보여도 어머 만져보면 같아. 사물의 객관적 형태나 모양에 대한 인식을 나타내는 거다. 촉각상이란 무엇입니까? 사물의 객관적 형태나 모양에 대한 인식을 상으로 나타낸 겁니다. 촉각상 뭐라고? 사물에 대한 형태나 모양에 대한 동그라미 인식을 상으로 나타낸 겁니다. 촉각상 인식. 시각상이란 또 다른 거 설명할 거네. 그럼 시각상에다가는 세모. 여러분들은 꼬불꼬불 밑줄 하세요. 시각적 경험이 가져다주는 이미지다. 시각적 경험이 가져다주는 이미지. 그러니까 보이는 대로. 같은 사물도 보는 위치에 따라 더 크거나 작아 보이듯 주체가 꼬불꼬불 밑줄 본 그대로 상을 나타내는 거다. 그러니까 원근법에 따라서 그렸어요 하면은 촉각상이야, 시각상이야? 원근법에 따라서 그렸어요면 시각상이지. 우리 그렇게 보여요니까. 뒤에 나올 테지만 미리 쓸게요. 시각상, 원근법. 원근법에 따라서 그리면 시각상이야. 원근법에 따라서 그리면 시각상이야. 그런 까닭에 시각적으로 어떻게 보이느냐보다 그 형태나 모양이 어떤가에 대한 관심을 둔 이집트 벽화는 시각상보다 촉각상을 더 중시한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다. 형광펜 칠하셨다면 요 색깔 있죠? 요 색깔하고 같은 데다가 체크할게요. 어디에다 체크할 거냐? 고대 이집트 그림이니까요. 실제 그 형태나 모양이 어떤가에 대해 더 관심이 있었다. 촉각상을 더 중시한 그림이다. 시각상은 촉각을 더 중시한 그림이다. 이렇게 확인해 놓으시면 됩니다. 됐을까요? 계속 읽을 거예요. 원근법적 표현에 익숙한 오늘의 시각에서 보면 시각상보다 촉각상에 더 치중한 그림이 어색하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원근법적 표현은 세모지. 그리고 또 옆에다 써야죠. 원근법적 표현. 이거 시각상이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미지를 표현할 때 촉각상에 기초한 형태 이해를 강하게 드러냅니다. 이 말이 엄청 중요한 말이에요. 빨간색으로 밑줄.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촉각상에 기초한 형태의 이해를 강하게 드러냅니다. 원근법적으로 표현하는 훈련을 따로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미술책에 온통 르네상스 시절 고대 그리스, 이집트 고대 그리스, 로마 이런 거 그림들 보다 보니까 원근법이 되게 당연하고 기본인 것 같지만 사실은 기본은 촉각이라고. 기본은 촉각이. 원근 일예로 그럼 우리 또 옆에다가 쓰고 싶은 말이 있지 않아요? 뭐 예시 일예로 우리나라 민화의 책거리 그림을 보면
책장이나 탁자의 앞부분과 뒷부분의 길이가 같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 기본적으로 사람이 이렇게 앉아 있어. 앞에 책상을 그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려? 지금 이렇게 멀어질수록 좁아지게 그리죠. 근데 우리나라 민화에서는 어떻게? 앞이랑 뒤랑 크기가 똑같이 그린대. 우리나라 민화에서는 앞이나 뒤를 똑같이 그린대. 이만큼 긴 택배 상자야. 택배 상자. 구멍이 뚫려 있어. 자, 그려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 대부분 다 어떻게 그릴 거예요? 여기 안쪽, 저기 끝에, 바깥쪽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 그리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그리고 저 안쪽에 있는 애들을 작게 그릴 거라고. 이렇게. 건물을 그린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는 대로 그린다면 뒷부분의 길이가 짧아져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그리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사례는 사람이 사는 곳이면 어디든 쉽게 볼 수 있는 사례입니다. 이런 사례 꼬불꼬불 밑줄 그리고 위에다가 뭐라고 쓸 거예요? 촉각상. 촉각상으로 그린 것이 어디든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촉각상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고대 그리스, 르네상스 시대의 유럽에서 철저히 시각적 경험에만 의존하여 대상을 묘사하는 특수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시각적 사실상이 서양 미술의 고유한 표현 특성이 되었습니다. 시각적 사실성 세모, 고대 그리스 세모, 르네상스 세모, 시각적 경험에 의존하여 세모. 그리고 밑에다가 또 쓸 거예요. 시각적 사실성. 이게 특수한 경우다. 촉각상이 훨씬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거였다. 오해하면 안 돼. 오해하면 안 돼. 오해하면 안 돼. 밑으로 나와 있는 책거리 조선 민화라고 되어 있는데요. 포인트는 앞에 있는 물건이든 뒤에 있는 물건이든 크기가 같아요. 이겁니다. 즉 얘도 여기다가 체크하죠. 뭐라고? 촉각상이다. 조선시대 민화 촉각상으로 그려놓은 거다. 다시 오른쪽 위로 올라와서 내용 정리하면서 볼게요. 촉각상 어디가 있을까? 촉각상 촉각적 경험 객관적 형태나 모양에 대한 인식 시각상 시각적 경험 본 그대로 나타냄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옆에 볼게요. 읽기 중에 보면 여기 읽기 중에 요만큼 내가 글을 읽기 전에 그림에 대한 두 가지 방법에 대한 설명이 있을 거라고 예측했는데 그 내용이 여기에 나오는군. 예측한 내용을 확인하면서 읽습니다. 언제? 읽는 중에. 촉각상과 시각상은 글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개념이니까 적어둬야지 읽으면서 중요한 내용은 기록해둡니다. 밑에 하나만 더 볼게요. 우리나라 민화를 인터넷으로 좀 더 찾아봐야 되겠어. 궁금한 점을 기록해둡니다. 됐어. 오른쪽에 정리해놨죠. 읽는 중에 우리는 뭐 합니까? 예측한 내용 확인하고 궁금한 점 기록하면서 읽습니다. 언제? 읽는 중에. 이렇게. 다음 오른쪽 고대 이집트 벽화의 특징 이제 정리하러 갈게요. 고대 이집트인들은 어떤 식으로 생각했습니까? 죽으면 다시 태어납니다. 인체의 일부를 작게 그리면 실제 크기를 줄여버리는 겁니다. 고대 이집트 벽화에 반영된 건 편의적으로 정면 측면을 봉합했습니다. 두 개의 이미지를 동시에 나타냅니다. 그러면 또 밑에다 써야지. 두 개의 이미지면 뭐라고? 앞에 나와 있지만 정면, 측면을 동시에 나타냅니다. 촉각상과 시각상을 구별할 거예요. 촉각상은 다시 객관적 형태나 모양에 대한 인식. 이게 보편적인 표현이다.
촉각상이 보편적인 거다. 시각상, 주체가 본 그대로 나타냅니다. 오히려 일반적인 게 아니라 특수한 경우입니다. 라고 확인해 놓으시면 됩니다. 밑으로 또 내려올게요. 이제 거의 마무리가 다 되어 갑니다. 이로부터 우리는 보이는 것을 재현하는 것 이전에 아는 것을 전달하는 데에 미술의 1차적 기능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빨간색 밑줄, 아는 것을 전달하는 데에 미술의 1차적 기능이 있다. 말이나 글처럼. 이는 왜 완벽한 시각적 사실성을 표현하는 것이 유럽에서 특정 시기에만 발달했고 현대의 추상화에서는 그 전통마저 무너져 내렸는가에 대한 답이 내립니다. 인류의 미술에 대한 역사를 이만큼 기록을 해놔. 그래서 구별을 진짜 단순하게 하는 거야. 보이는 대로 했는가, 아는 대로 했는가. 보이는 대로 했는가, 촉각으로 한 거를 느꼈는가, 시각상인가 촉각상인가 구별해보면 이 미술사 전체 중에서 시각상이 중심이 된 건 요만큼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촉각상이 더 기준이 되는 거지. 미술의 보다 보편적인 기능은 또 빨간색 체크. 미술의 보다 보편적인 기능은 시각적 사실의 재현이 아니라 세계에 대한 암과 이해 느낌을 전달하는 것이다. 그러면 시각적 사실성은 하찮은 거예요? 아니요. 아는 것과 이해 느낌을 전달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거예요. 사실성의 의지에 표현하는 것은 그 전달을 위한 수많은 방법 중 하나에 불가능한 겁니다. 제발 부탁드려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미술의 기능 요거 있죠. 요거 오늘 외우고 주무셔야 해요. 이렇게. 밑에 나와 있는 거 살펴볼까요? 악사와 무희, 이집트 고분 벽화. 여기 꼬불꼬불 밑줄 할게요. 악사와 무희, 신분이 낮은 사람. 정면과 측면을 봉합하지 않고 사실적으로 묘사합니다. 악사를 포함한 두 사람의 여인은 순수한 정면. 누구? 여기는 요 두 사람은 정면. 그쵸? 정면에서 본 대로 그린 거야. 요 두 사람은 정면. 그리고 나머지는 요 사람은 어때요? 여기에 춤추는 무인은 측면이지. 측면이죠. 요거 두 사람도 측면이지. 그러면 밑에다가 요렇게 쓸까요? 여기 네모쳐 놓은 건 측면만. 여기 무희 둘도 측면만. 가운데 있는 요 두 사람은 정면만. 차이점은 있지만 옆에다가 또 땡땡. 이 그림 자체는 또 써놔야 되겠죠. 보이는 대로 그림. 괄호 열고 이 그림만큼은 시각상. 아, 쌤, 사람 차별하는 건가요? 예, 차별하는 거 맞아요. 이렇게 차별하는 거 맞아. 고대 이집트 벽화로 다시 눈길을 돌려보자. 사람을 그린 거지만 정면과 측면의 봉합이 아니라 정면 측면 한쪽에서 본 사실적인 묘사를 한 그림이다. 오케이. 그럼 밑에다가 또 쓸까요? 옆에 그 써놓은 거에 사실적 묘사. 사실적인 묘사를 해놓은 것이다. 보이는 대로 그려놓은 겁니다. 어디냐? 농부나 무희를 그린 그림들이다. 자, 어디가 있냐? 농부나 무희를 그린 그림들이다. 이처럼 오케이. 신분이 낮은 존재를 그릴 때는 시각상에 가깝게 그리고, 다음 파라오나 귀족처럼 신분이 높은 존재를 그릴 때에는 촉각상에 가깝게 그립니다. 이게 바로 이집트인들이 생각한 세계의 질서.
세계의 질서에 대한 이집트인들의 고유 인식이 담겨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이는 대로 그려진다. 꼬불꼬불. 보이는 대로 그려진다. 찰나의 대상. 필멸의 운명. 언젠간 소멸할 거야. 그리고 옆에다가 또 괄호 해놔야 되겠지? 낮은 신분. 하지만 아는 대로 그려진다. 영원한 질서의 대변자. 영생을 약속받은 것이다. 촉각상은 시각상에 비해서 이러한 진리 전달에 유리한 이미지다. 뭐가? 촉각상. 괜찮나요? 밑으로 내려와서 그림에 담겨져 있는 이집트인들의 인식. 하찮은 사람들이라고 하면 안 되지. 신분이 낮은 사람은 보이는 대로 그립니다. 순간의 존재니까요. 파라오나 귀족은 촉각상으로 영생을 약속받았으니까요. 자, 다음 끝부분 보러 갈게요. 흔히 미술을 공간 예술이라고 하지만 이렇듯 미술은 단순히 시각적 감각의 의지에 파악하고 표현하는 예술이 아니라 역시 빨간색 미술은 공간과 세계에 대한 총체적 이해를 토대로 그 속에서 벌어지는 사건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사유를 다양한 조형 양식에 의존해 표현하는 예술입니다. 미술이란 눈에 보이는 걸 그리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의 우리의 생각을 표현하는 겁니다. 미술은 보이는 걸 그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표현하는 겁니다. 읽은 후에 미술은 단순히 시각적 감각으로 대상을 표현하는 예술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글을 읽고 나서 미술이란 우리의 인식과 사유를 표현하는 예술이라는 걸 깨달았어. 새롭게 알게 된 거를 정리합니다. 앞으로 그림 볼 때에는 시각상, 촉각상의 관점에서 감상할 수 있겠어. 이 글이 실린 책의 다른 글들도 살펴보고 그림을 보는 안목을 더 키우고 싶어. 더 읽고 싶은 글에 대한 새로운 독서 계획을 세웁니다. 미술의 의의에서 사람들의 통념은 신경 쓰지 말고 글쓴이가 생각하는 미술의 의의는 공간과 세계에 대한 총체적 이해를 토대로 우리의 인식과 사유를 다양한 조형 양식에 의존해 표현하는 겁니다. 미술 보이는 대로 그리는 거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따지려면 어떻게 해요? 추상화라는 게 있으면 안 되지. 옆 페이지 나온 거 학습활동 정리하고 우리 10분만 쉬었다가 할게요. 이 글에 나온 시각상과 촉각상의 개념 사례를 정리해 볼 겁니다. 첫 번째, 시각상. 본 그대로 고대 이집트 르네상스 시대 유럽 미술, 고대 이집트 벽화에서 농부나 무희를 그린 그림. 촉각상, 객관적 형태나 모형에 대한 인식을 상으로 나타낸 것. 아는 대로 그린 것. 민화의 책거리 그림, 고대 이집트 벽화에서 파라오나 귀족을 그릴 때. 밑으로 내려오죠. 윗글을 바탕으로 글쓴이가 미술을 어떻게 정의합니까? 늪지로 나간 네바모는 측면, 정면 잘라서 붙여놔서 그렸죠? 신분이 높으면 촉각상, 세계에 대한 인식. 신분이 높으면 촉각상, 아는 대로 그립니다. 영원한 질서의 대변자, 영생을 약속받았다. 악사와 무희, 신분이 낮은 사람, 보이는 대로 그린다. 찰나의 대상, 필멸의 운명. 그리고 그냥 배경 지식 같은 건데요. 이집트의 그림은 측면상과 정면상을 봉합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그리드라는 걸 이용해서 엄청 비례를 중요하게 해놓은 그림이에요. 이렇게. 미술의 정의, 우리 요거 정도 외워주시라 그랬죠. 어디가 있냐? 우리 미술이란
미술이란 우리의 인식과 사유를 다양한 조연 형식에 의존해서 표현하는 겁니다. 밑으로 내려가서요. 가족 여행 중 기차 안에서 시간 보내려면 쭉쭉쭉 읽겠지. 친구들에게 소개하려면 자세히 읽으면서 정리하겠죠. 동양과 서양의 초상화 표현 기법은 앞에 조금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만 떼다가 읽으면 되겠지. 아, 2번에서의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면 읽는 목적에 따라 읽기 방법이 결정된다야. 읽는 목적에 따라서 읽기 방법이 결정이 된다. 읽는 목적에 달라지면 읽는 방법도 달라진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음 페이지. 여행 갈 때에는 쭉 훑어서 흥미있는 부분만 읽고 친구들한테 소개해 줄 때는 정리하면서 여러 번 읽고 그 다음 뭐였었지? 동양과 서양의 표현 초상화에서는 해당되는 부분만 자세히 읽고 밑에 예지가 이 글을 읽으며 생각한 내용을 바탕으로 읽기 과정에 따른 읽기 방법을 살펴봅시다. 읽기 전, 읽기 중, 읽기 후, 읽은 후 나와 있는데 이거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요 정도만 하시면 돼요. 여기에 나와 있는 걸 읽는 중에 합니다 라고 하면 그냥 틀리다고. 그러니까 옆에 요쪽에 나와 있는 얘네들 내용 있죠. 얘네들 각각을 이 옆에다가 얘네들을 읽는 중이라고, 얘네들을 읽기 전에 하는 일이다 라고 헷갈리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 정도 선에서 마무리될 거고, 옆에 나와 있는 2번, 4번 하지 않으셔도 되겠고, 다음 페이지. 생각 펼치기라고 나와 있는데요. 얘네들은 패스. 다음 55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 빈칸 채우실 거고요. 55, 56페이지 빈칸 채워주시면 됩니다.